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녹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증거 능력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녹음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 인간아 초등학교 1, 2학년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듣고 학부모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수업을 녹음을 해온 것을 들어보니까 학대 정황이 발견이 됐고 학부모는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이 책가방에 몰래 넣어서 녹음을 한 이 녹음 파일과 이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가, 이게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이 관련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녹음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타인 간의 대화인지에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1심, 2심에서는 녹음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수업이라는 것이 10명제 정도 되는 다수를 향해서 한 발언이고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학부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학부모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녹음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유효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전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상고를 했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증거 능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통제되는 공간이고 이 수업 중인 교실에는 제3자가 아무런 절차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통신비밀법의 원칙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녹음 파일에 관해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명 작가의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랑 쟁점이 같았습니다. 학부모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그 녹음된 파일을 듣고 아동학대로 또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녹음한 녹음의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1심 판결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현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던 수업과 다르게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소수만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CCTV도 없었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학부모가 녹음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사례와 비슷해 보이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였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든 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1심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음 관련 증거 능력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